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즘 난리인 배춧값 얘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우보다 비싼 배추. 자,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 원을 넘겼다고요?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배추 가격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배추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배추 가격 현황이라면서 누리꾼이 올린 사진인데요. 보시면 배추 한 통 가격이 2만 2천 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2시간 일해도 최저임금 받으면 배추 한 통 못 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재 시간당 최저시급이 9,860원이니까 2시간 일해도 배추 한 통 못 사는 거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에 누리꾼들은요. 배추 가격 미쳤다. 배추가 아니라 금추다. 당분간 김치찌개는 못 끓여 먹겠다. 올해 김장 포기해야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자영업자로 보이는 누리꾼은 음식값보다 배추김치 재료값이 더 들어가게 생겼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알아보니까 마트에서 모두 이렇게 파는 건 아니고 농산물 가격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또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지역 농협의 각기 다른 가격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싸게 팔리는 건 일부 지점 상황이라고 하나로마트 측은 밝혔습니다. 또 할인 행사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저렴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지금 느끼기에 배추 가격이 많이 비싸진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어제 기준으로 배추 한 포기의 소매 가격이 9,300원이 넘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가격이 7,133원이었는데요. 지금 한 달 사이에 30% 넘게 오른 겁니다. 네.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6,193원에서 무려 50%나 뛰었고요. 평년 가격과 비교를 해봐도 지금 가격이 크게 높습니다. 자, 배추가 이렇게 비싸니까 배추김치 말고 좀 아쉬운 대로 다른 김치를 담가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른 농산물들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겉절이를 만들 때 주로 쓰는 알배기 배추 한 포기에 5,800원 정도입니다. 작년보다 30% 올랐고요. 깍두기 재료인 무는요. 한 개에 3,900원이 넘습니다. 67%나 오른 거고요. 열무는 42%, 다다기 오이도 13% 넘게 가격이 뛰었습니다. 네. 김치 재료는 아니지만 채소 중에 가장 많이 값이 오른 채소 시금치를 보시면 1년 사이에 87% 올랐습니다. 와, 이렇게 채소값이 금값이 된 거는 아무래도 올 여름의 폭염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배추는 원래 선선하고 서늘한 곳에서 재배를 하거든요. 특히 여름 배추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도 25도를 넘지 않는 강원도 고랭지에서 주로 재배를 하는데 올 여름에는 극심한 더위에 산간지방 기온도 오르면서 작황이 부진했고요. 또 장마가 끝난 후에는 무름병 같은 병해충도 기승을 부려서 생산량이 급감하고 이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제 좀 서늘해졌는데 배추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네. 다음 달 중순부터는 가을 배추가 출하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는 배추 가격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역시 날씨가 변수입니다. 배추는 며칠 사이에도 작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당장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도 중국 등에서 배추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6톤을 들여올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오타니 홈런볼 가치인데 최근에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50번째 홈런을 쳤잖아요. 그 홈런볼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최근 메이저리그 최초로 한 시즌에 50홈런 50도루를 달성했죠. 네. 50호 홈런을 쳤을 당시에 관중석에서 공을 잡은 사람이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사를 현재 밝힌 상태입니다. 언젠가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낙찰가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홈런볼 중에 의미 있는 게 수십억 원도 하는데 그러면 오타니 선수의 이번 홈런볼도 그 정도 하게 될까요? 일단 주요 외신들과 스포츠 평론가들은 한 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억 7천만 원 이상은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역대 MLB 홈런볼 가운데 최고가는 1998년 마크 웨과이어의 70호 홈런볼입니다. 무려 우리 돈으로 39억 9,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2022년 에런 저지의 62호 홈런볼인데
19억 9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고요. 스포츠 매체들은 오타니 선수의 50호 홈런볼이 다른 선수들의 기록처럼 큰 문화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오타니 선수의 스타성을 고려해봤을 때 앞으로 더 고가를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아시아 지역 수집가들까지 이번 경매에 뛰어들어서 경쟁이 과열된다면 100억 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일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타니 선수가 이제 앞으로는 60홈런 60도루도 내다본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위기의 K 테마파크인데 테마파크라고 하면은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런 놀이공원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세계 테마파크 시장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작년 글로벌 상위 테마파크 25곳에 2억 4천만 명 이상이 찾았다고 합니다. 전년보다 방문객이 23% 늘어난 수준입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나 도쿄 디즈니랜드 같은 중국, 일본 테마파크들은 방문객이 무려 2배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 테마파크들은 상황이 영 딴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방문객 기준으로 새로 나온 글로벌 테마파크 순위를 한번 보시면요. 1위와 2위는 미국 디즈니월드고요. 3위, 4위는 일본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도쿄 디즈니랜드입니다. 5위와 6위는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창롱이라는 지역에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에버랜드는 19위로 보실 수 있고요. 롯데월드는 23위로 나타났습니다. 에버랜드는 지난해 방문객이 1.9% 늘어난 데 그치면서 기존의 16위에서 19위로 3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네. 롯데월드는 방문객이 14.8% 증가하긴 했는데 다른 나라 테마파크들의 선전이 워낙 매섭다 보니까 기존의 18위에서 23위로 5계단이나 미끄러졌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세계적으로 테마파크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나라 테마파크는 이렇게 부진한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끝나고 여행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모든 대체로 많은 테마파크들의 방문객들이 늘기는 했는데요. 네. 문제는 투자입니다. 글로벌 상위권에 랭크된 테마파크들은 여행객들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시설 확충에 나서서 신규 놀이기구들을 설치했습니다. 게임 회사 등과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테마들을 발굴하기도 하고요. 반면 우리나라 테마파크들은 큰 변화를 주지 못하면서 중국이나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탈 게 없다는 건데요. 중국과 일본의 경우 테마파크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또 자국 문화를 홍보하고 이게 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해서 이를 위해서 정부 지원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어떻게 이기나 싶기도 하지만 또 추억의 에버랜드, 롯데월드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쉽긴 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취업난의 퍼스널 컨설팅인데 퍼스널 컨설팅 하면은 전문가가 이미지를 진단해주고 이런 서비스잖아요. 좀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좀 비싼데요. 네. 그런데 요즘에 워낙 취업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고가의 컨설팅까지 취업 준비생들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퍼스널 컨설팅은요, 전문가가 개개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서비스인 만큼 말씀하신 대로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최하 몇만 원대부터 비싸게는 30만 원에서 40만 원대 까지 달하는데요. 최근 시장조사업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의 47%가 이런 퍼스널 컨설팅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게 그 돈을 내고 받을 만큼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퍼스널 컬러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네. 말하자면 단점은 감추고 장점은 살려서 실제로 면접에서 좀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피부색이나 눈동자 색을 분석을 해서 개인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추천해주는 퍼스널 컬러 서비스가 있고요. 골격을 분석해서 체형에 어울리는 옷 스타일을 진단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분석해주는 프로그램도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이미 아시는 성격 유형 검사 MBTI를 활용해서 본인과 잘 맞는 직업군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MBTI를 기반으로 한 이력서 작성법까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면접이라는 게 사실 용모와 복장에서 보이는 외적인 이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태도와 협조성, 참여도 같은 내적인 역량도 동시에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고가의 컨설팅이 얼마나 실제로 효과를 내는지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취업문이 워낙에 좁아지고 있다 보니까 구직자들의 경쟁도 여러모로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쏙쏙 경제부 강은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